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현재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10월 30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70개의 유권자 기관, 단체와 9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유권자 등을 위한 다양한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구체적인 투표 편의 제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규정과 최신 판례 및 질의회답을 정리한 자료를 제작 배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등에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거론 또는 거리가 생긴 때에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데요. 10월 29일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선거구,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1월 9일부터인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은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2022년 2월 13일과 14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나 선거사무 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 아닌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인 23일을 따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재보궐선거일인 3월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 축제인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 축제인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매년 민주주의를 주제로 유권자가 선거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공론의 장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세대, 계층, 성별 간 갈등이나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70개 유권자 기관단체와 9개 정당이 참여해 청년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청소년부 및 일반부 대상작 상영, 학교 선거교육을 다룬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등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대회, 특별전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유권자가 제안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질문에 정당이 답하고 패널의 의견을 듣는 유문정답 토크 콘서트를 통해 유권자와 정당 간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관련한 영상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유권자 등을 위한 다양한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체적인 투표 편의 제공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유권자 등의 선거 참여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투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웹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거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각종 선거 정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정보별 퀵 링크를 구성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2차원 바코드를 투표 안내문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공정하게 기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표소 운영 방법이나 절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운영 매뉴얼과 교육 영상,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수어와 자막이 삽입된 투표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합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투표일 시 투표 방법을 ARS로 안내하는 음성투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 발달장애인, 다문화 유권자 등을 위해 그림이나 실제 투표 물품 사진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도 조회가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투표 안내 카드나 투표소에서 선거인과 투표사무원 간의 의사소통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투표 가이드북과 리플릭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전 투표 기간과 투표일에는 중증 장애인, 임신부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신체장애 선거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밴드형, 마우스피스형 등 특수용 기표용구를 제작하여 투표소마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규정과 최신 판례 및 질의회답을 정리한 자료를 제작 배부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규정과 관련 최신 판례 및 질의회답을 정리하여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는데요. 특히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처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호별로 방문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개별적으로 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옥내나 옥외 모두 가능하지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옥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행사에 초청받거나 방문했다면 개별적으로 악수하거나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소개하거나 축사를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초청받거나 방문한 행사장에서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당원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 원서를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당원이 자당의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말로 홍보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를 위해 말로 당내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동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하철 개찰구 안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말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함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말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죠.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를 하는 것이죠. 비밀선거는 말 그대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제도.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에야 실현됐다고 합니다. 선거월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까지 남성만 선거가 가능한 제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부를 했었죠. 2005년 압둘라 국왕이 즉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에게 비로소 신분증이 부여되었고 2015년부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지만요.
이 또한 종교, 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유권자들은 반전의 선거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2월 12일 지방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이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2.2%인 13만 637명만이 유권자로 등록됐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법적으로 운전이 금지돼 있었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유권자 등록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여성 후보는 유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종교, 사회적으로 여성 유권자에게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이 처음으로 부여된 2015년, 여성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2,106명 당선자 중 여성 당선자는 무려 20명이나 탄생한 건데요. 이 당시 여성 투표율은 82%로 전체 투표율인 47%의 약 2배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온 사회가 여성들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10만여 명의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보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보통선거. 하지만 이 보통선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통선거를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합니다. 시민, 사회단체, 언론,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로서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모 접수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연수원이나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데요.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에서 이용자와 잘 소통하는 곳을 찾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상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